트러블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즉각적인 쿨링이랑 진정을 할 수 있는 시술을 함께 봤습니다. 가격은 또 어떤지, 몇 번을 받으면 좋은지 다 필요 없고 요 영상 하나만 보시면. 안녕하세요, 앵버 드립니다. 이거 좀 오랜만에 하니까 감회가 좀 새롭네요. 여튼 오늘 영상에서는요, 남성 수염 레이저 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아침에 면도를 해도 저녁이면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수염이 막 다시 올라와서 애들이 너 면도 안 했냐 막 할 정도로 수염이 빨리 자라는 편이기도 했고요. 면도하고 난 직후에도 거뭇거뭇하게 면도 자국이 좀 많이 남아서 이게 좀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과 첫 시술로 받게 된 게 레이저 제모였는데,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남성분들이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될 시술이 아마 레이저 제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술에 앞서서 어떤 레이저를 사용하면 좋은지, 가격은 또 어떤지, 몇 번을 받으면 좋은지, 또 많이 아픈지 이것저것 되게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다 필요 없고 요 영상 하나만 보시면은 모든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먼저 레이저 종류입니다. 레이저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터치 쿨링, 접촉식 방식을 사용하는 다이오드 레이저랑, 두 번째로는 에어 쿨링, 비접촉식 방식을 사용하는 알렉산드레이트가 있습니다. 다이오드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뭐 비키니, 소프라노 같은 기기들이 대표적인 기기들이고요. 알렉산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아포지라던가 아니면은 젠틀맥스 프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또 가격별로 나누면요, 또 세 가지로 종류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일단 다이오드, 그러니까 비키니나 아니면 소프라노 같은 것들, 걔네들이 가장 저렴한데 얘네들은 1회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고요. 알렉산드레이트에서 아포지 같은 경우에는 1회에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젠틀맥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1회에 20만원까지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다르길래 가격부터가 천차만별이냐? 일단 효과와 성능이 좋을수록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젠틀맥스 프로가 가장 최근에 나온 기기이기도 하고 가장 효과가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포지, 그 다음에 다이오드, 뭐 비키니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접촉식 쿨링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상의 위험도가 나머지 레이저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기가 피부에 닿다 보니까 위생면에서도 다른 레이저에 비해서 조금 위생이 조금 아쉽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대신에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다음으로 아포지 레이저 같은 경우는요, 비접촉식 에어쿨링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도가 적고 위생적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가지 파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굵은 털 그리고 얇은 털에도 둘 다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젠틀맥스 프로입니다. 뭐 이번에 뭐 젠틀맥스 프로 엘리트였나? 뭐 다른 레이저 기기도 있는데, 여튼 요 기기류가 가장 최근에 나온 레이저 기기라고 하고요. 남성 수염 제모에 특화돼서 레이저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효율도 가장 좋고, 이 레이저가 좀 특이한 게 쿨링 가스를 이용해서 통증이 가장 적고 사용 후에도 열감이 가장 낮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가격적인 이슈로 직접 받아본 적은 없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받아보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그렇다면 나한테 맞는 레이저 제모는 어떻게 고를까요? 일단 첫 제모다 하시면 저는 그냥 아포지 레이저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일단 가격도 중간선으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감한 피부도 비교적 이제 부담 없이 레이저 제모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저렴한 다이오드는 왜 추천을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레이저 제모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모량이 많거나 뭐가 두껍고 빨리 자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접촉식으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량이 많고 두꺼울수록 화상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화상 부작용을 입을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예 피부에 대서 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굴곡이 있는 턱선이라던가 얼굴 라인 같은 경우에는 공중 타격을 하는 아포지 레이저에 비해서는 좀 덜 꼼꼼하게 레이저 조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포지 레이저로 레이저 제모를 먼저 받고 모량이 줄어들고 뭐가 좀 얇아진 후에 다이오드 레이저로 이제 나머지 레이저 제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여쭤보실 것 같은 게 몇 번 받아야 효과 있어요? 이건 진짜 개인마다 천차만별인데 저는 최소 15회 정도는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소 15회 동안은 3주에서 4주 간격으로 밀리지 말고 꼬박 가서 피부과에서 레이저 제모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한 연구 제모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한 두세 번 받고 나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레이저 제모를 한 두세 달 후에 받는다 하면은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은 모가 다시
두껍고 많이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은 한 15회 정도는 꾸준히 기간을 지켜서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0회 정도 받고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좀 미루다가 프랑스로 갔다가 돌아오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전에 받았던 거 좀 아까웠는데 이게 또 20회에서 30회 정도 꾸준히 쭉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가 이렇게 자라는 속도라던가 두껍게 자라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받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럼 결국 돈을 계속 써가면서 레이저 제모를 받아야 되냐? 네, 맞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만족할 때까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받는 게 중요하고요. 30회 정도 받고 나니까 저는 모량도 되게 적어지고 받는 횟수도 한 두세 달에 한 번만 가서 받으면 될 것 같은 정도가 됐기 때문에 내가 만족할 때쯤 수준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좀 레이저 제모 주기를 늘리거나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레이저 제모 받았다고 하면 주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많이 아프냐? 네, 아픕니다. 이게 약간 바늘 주사로 이렇게 막 쿡쿡쿡 쑤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아프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아프다고 고바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의사 멱살을 잡을 뻔했다, 막 눈물이 난다, 막 이렇게 오발삼바를 꼭 떠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개인차는 좀 있겠지만 의뢰짐작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절대 못 참을 정도의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은 없나요? 근데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아까 전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화상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피부를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피지선이 자극돼서 피부가 뒤집히거나 일부 부위에 이제 트러블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즉각적인 쿨링이랑 진정을 할 수 있는 크라이오 시술을 함께 받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알로에겔을 이제 얼굴에 도포한 다음에 진정 성분이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기기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이게 패키지로 묶여있는 피부과도 있고 아니면 따로따로 결제해야 되는 피부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잘 알아보고 하시고요. 트러블이라던가 이것저것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3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항생제 연고 발라주시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제모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 레이저 제모를 받고 털이 얇아지기 전까지 한 처음부터 10회 정도까지는 레이저 제모 직후에 면도 부위가 더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레이저로 털을 이렇게 태우는 거기 때문에 털이 타들어가면서 겉에 부위가 더 까끌까끌해지고 불규칙해진 표면 때문에 면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약간 거뭇거뭇하고 수염이 더 깔끔하게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일주일 정도 후에는 자연스럽게 털이 뽑히면서 더 깔끔해집니다. 근데 이 주기도 개인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중요한 일정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레이저 제모를 받는 거를 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레이저 제모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는 진짜 레이저 제모를 시작한 후부터 광명을 되찾았거든요. 일단 이 액면가가 많이 낮아졌고 얼굴도 훨씬 깔끔해져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면도를 안 한 지 이틀 정도가 됐는데 보시면은 거의 티가 안 나죠. 그리고 지금 면도 자국도 거의 없고요. 아마 면도를 자주 하시는 남성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아침에 이거 면도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또 면도기 거꾸로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처도 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모낭염에 감염되기도 하고 트러블도 올라오고 막 이것저것 막 이 귀찮고 번거로운 과정이 싹 사라지는 게 레이저 제모입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영상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